자, 안녕하십니까. 조현덕 대표입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특별하게 말씀드릴 거는 그러니까 새삼 말씀드릴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이 마이너스 0.47% 밀려 있고, 코스닥은 반면에 소폭 0.49% 반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밤이죠. 지금 지난밤에 다우지수가 5.20% 폭락한 다음날 5.20. 다우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전날이죠. 마이너스 12.93% 하락했다가 반등은 5.20% 나왔습니다. 물론 그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경기 부양책이죠. 그 기대감으로 반등을 했는데, 그 반등의 폭이 하락했을 때 전날 하락했던 50%도 반등을 못했다. 나스닥은 어제 다우지수보다는 조금 더 반등폭이 컸던 건 사실이지만은 이건 역시 6.23% 어제 반등했죠. 근데 사실 지금 그 미국 시장 최근에 보게 되면 여기서 고점에서 쭉 밀릴 때 보게 되면 5일선이 지금 상당히 하락 각도가 크죠. 그 5일선이 돌파해서 안착한 모습이 거의 안 나옵니다. 살짝 요때죠. 잠시만요. 요때 초기 때. 근데 보통 이거를 우리가 제가 지금 기술적으로 분석드릴 그건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되돌림 파동이거든요. 되돌림 파동 나왔다가 그 다음에 쭉 밀리는 흐름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5일선을 한 번도 안착한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항상은 아니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크게 하락하는 이런 최근의 그 폭락장에서 양봉이 나올 때가 더 사실은 더 겁난다. 그렇죠? 이 양봉 나오고 나서 더 큰 폭락이 나왔었죠. 물론 이제 최근에 지금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 다우지수도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크게 하락해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지금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금 바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어제 미국 시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경기 부양책을 어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 지금 꺼내놓고 있죠. 금리를 인하한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연준에서 양적 완화, 이거는 당연한 거고, CPMA까지 지금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초대형 재정 부양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항공사, 항공업계죠. 항공업계에도 급하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국민 1인당, 미국 국민 1인당 1000불, 1000불을 지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1000불 지급하겠다 하는 얘기도 사실 뭐 최근에 보게 되면 뭐 그냥 공수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1000불씩 지급한다. 1000불이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조금 넘나요? 근데 뭐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1000불씩 지급해서 1000불씩 지급해서 지금 현재 이런 사태를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종식시킬 수만 있다 그러면 뭐 1000불이 아니라 2000불, 3000불씩 줘도 되죠. 근데 과연 1000불을 줘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완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사실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됩니다. 사실 제가 작년이죠. 작년 초에 코로나19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 폐렴을 제가 걸려가지고 뭐 크게 아팠던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을 뻔했어요. 병원에서 그 큰 병원에 갔다가 그 병원에서도 제가 좀 가능성이 없어 보였는지 더 큰 병원으로 가라, 다른 병원으로 가라 해가지고 다른 병원 가가지고 그 응급실로 들어가서 치료도 받고 이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도 제가 그 이 산소 호흡기도 이게 종류가 있는 모양이에요. 용량이 이제 작은 거, 큰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산소 호흡기를 4번인가를 바꿨었어요. 잠시만요. 예, 4번 정도 산소 호흡기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 갖고는 호흡이 되지가 않으니까 산소 호흡기를 용량을 자꾸만 늘려간 거죠. 하여튼 그랬다가 뭐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섰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죽음의 문턱까지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폐렴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것도 있었지만은, 그때 제가 이제 폐렴이 오면서 너무 이게 심하게 아프니까 그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제가 아무리 아파도 사람이 어떤 기본적인 욕구, 뭐 화장실에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욕구는 그래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갔어요. 그걸 가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 침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도 이제 태어나서 처음 겪어본 건데, 이게 이제 뭐 모르겠어요, 어떤 공포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정신병적인 어떤 복합적인 어떤 정신질환이 같이 오더군요. 정신질환.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 정신질환, 이게 무슨 뭐 단순한 어떤 뭐 우울증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난 어떤 제가 말로는 참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제가 정말로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뭐 정말 뭐 암에 걸려서 죽거나 아니면 뭐 정말 뭐 더 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그런 병으로 사람이 물론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이 극심한 어떤 공포와 함께 밀려오는 어떤 정신질환, 제가 그 정신질환을 알아보니까
정신질환보다 무서운 게 없더군요. 제가 예. 그때 제가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때는 제가 느꼈던 게 아무것도 예, 아무것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건강할 때 건강할 때 내가 좋아했던 거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좋아하던 것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람도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내 부모든 자식이든 아내든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랑, 애정 이런 것도 전혀 느낄 수가 없고 어떤 희망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건물 위에 있으면 건물 위에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 드리기가 참 뭐한데 뛰어내릴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엄청난 그건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어요. 겪어봐야지 알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최근에 뭐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유럽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뭐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 여러분 최근에 이제 이 뭐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그렇죠? 이게 확진자, 감염된 사람이 퍼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확산되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엄청난 어떤 공포가 이제 사람을 지배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죠. 여러분들 뉴스를 들어보셨겠지만은 뭐 주식 시장에서 주식이 폭락하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데 사실은 이러한 어떤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렇다 그러면 이 주식이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폭락한다.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이런 금값이라든지 채권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안전 자산이죠.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사람들이 팔아 제끼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미국 제 여동생이 보내준 사진 핸드폰으로 찍었던 사진 매장에 매대에 물건이 하나도 없죠.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저기 뭐 대구나 경북 이런 데는 제가 최근에 안 가봤기 때문에 그 상황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 동네 뭐 이마트나 매장에 가면 아직도 물건은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보면 이 대형 매장에 생필품 물건이 하나도 없죠. 살 물건이 없습니다. 다 집으로 쓸어갔어요. 그건 뭐냐? 이거는 이제 생존하겠다, 그렇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생존하겠다 하는 그런 공포, 이 공포에 대한 어떤 생존 그런 의식이 발동되면서 미국의 모든 대형 매장의 물건이 다 텅텅 비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뉴스가 뭐냐면 이런 생필품의 어떤 사재기와 더불어서 미국에서 총기, 그렇죠? 총기, 뭐 그렇죠? 미국은 물론 이제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주도 있고 또 불법인 주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총기라든지 탄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 하는 그런 뉴스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한편으로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예전에 LA 뭐 흑인 폭동 사건 이런 것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이러한 인간 그렇죠? 이 인간 사회에서 이러한 어떤 팬데믹 그렇죠? 이런 공포 이런 것들이 밀려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이성을 잃게 되죠. 이성을 잃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약탈한단 말이죠. 약탈.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저기죠 넷플릭스 이런 데서 보면 우리나라 영화도 뭐 많이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만은
전염병, 그렇죠? 전염병에 감염이 돼가지고 좀비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좀비들.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재밌는 게 뭐냐면 좀비도 물론 겁나죠. 영화에서 보면. 근데 좀비보다 더 겁나는 게 그 감염되지 않은 살아있는 인간들이 더 무서워요. 그 사람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약탈을 하고, 그렇죠? 약탈을 하고, 뭐그 약탈을 위해서 살인을 하고, 뭐 방어하고, 완전히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돼도 이 정신적으로 미쳐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살해하고 약탈하고 방어하고. 여러분들 뭐 사실 그게 꼭 영화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LA 폭동 사건 때도 그렇죠. 물론 이제 그때는 뭐 인종차별이라는 어떤 이슈로 해가지고 이제 그게 발생됐지만은 이 사람이라는 게 이성을 잃게 되면 이성을 잃게 되면 그렇죠. 이게 우리가 도저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사람들한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어떤 그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게 지금 극대화돼 있어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 필요 없다. 채권 필요 없다. 안전자산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뭐 주식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뭐 그 작년에 그 폐렴으로 그때 정신과 치료까지 제가 받았을 때도 아무것도 뭐 희망이 없더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평소에 좋아하던 무슨 자동차 아니면 뭐 오토바이, 뭐 오토바이, 뭐 먹는 거, 맛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이제 저도 미국에서 몇 년 살았지만은 사실 미국은 이 미국이 움직이는 그렇죠.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그렇죠. 움직이는 것 중에서 그 미국을 지탱하는 어떤 업종이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이제 금융입니다. 절대 이제 미국이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아니죠. 그렇죠? 금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 그래서 결국 이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소비와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서비스업과 금융으로서 미국이 버티는 나라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미국이 금융은 아직은 크게 물론 이제 이것도 만약에 이러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더 장기화되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자칫 금융 시스템까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금 달러랜다 저기 그 원유 가격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원유 가격도 지금 보게 되면 두바이유 같은 경우가 지금 30.83달러 배럴당 그렇죠. WTI 뉴욕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30불이 깨졌죠. 그렇죠. 30불이 깨져서 지금 26불 63센트. 지금 이 30불이 지금 무너졌단 말이에요. WTI 뉴욕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행간에는 지금 원유 가격이 20불도 아마 깨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불이 무너질 수도 있다. 충분히 뭐 가능성 있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지금 미국의 그 시일가스 업체들 줄도산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융 시스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금융 시스템은 아직은 물론 미국이 아직 무너지진 않았지만은 미국의 그런 서비스, 그렇죠? 서비스 업종 그리고 그 소비 그거와 연결된 게 결국은 소비인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무너진 상태죠. 그런데 사실 이제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포라는 거는 그렇죠? 이 공포라는 거는 일종의 우리가 어떤 그 정신적인 그렇죠? 패닉 상태. 그렇죠. 그게 이제 심해지면 정신병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데 물론 지금도 뭐 최근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뭐 폐쇄 공포증 무슨 뭐 이런 공포증 무슨 공포증 해가지고 지금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지금 이 코로나 19에 의해서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쓰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도 안 들어요, 여러분들. 그 이해가 안 가죠. 저는 그거 걸려봐서 알아요. 뭐 어떤 물질적인 거, 물질적인 거 아니면 뭐 이런 거. 미국 사람들 특히 이 자동차 좋아하거든요. 자동차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동차 뭐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제가 그 미국에 처음에 공부하러 갔을 때 유난히 자동차를 좋아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이렇게 그 뉴카 새로운 차로 이제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바꾼 거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요. 우리나라는 사실 자동차 다 좋아하긴 하지만은 그렇죠. 그렇게 뭐 남이 무슨 차를 바꿨다 그래가지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관심 갖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 이런 거, 뭐 새로운 차가 나오고 뭐 누가 가까운 사람이 자동차 새로운 차 바꾸고 그러면요, 그거에 대한 어떤 부러움, 관심 이런 것들이 엄청 크더군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도 최근에 보게 되면 이러한 그 공포가 밀려오면서 이러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이런 것조차도 관심 밖으로 지금 밀려나게 되는 거죠. 밀려나게 되는 거죠. 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독일의 뭐 벤츠라든지 아우디라든지 폭스바겐 이런 것들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있고 뭐 당연히 그러다 보면 뭐 전기차에 대한 그런 기대 그렇죠. 전기차에 대한 어떤 기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전기차 뭐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대도 사실은 지금 이러한 공포 속에서 사실은 뭐 누가 지금 전기차인데 좋은 거 하나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런 삼성 SDI나 LG 화학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실적적으로 타격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고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가 지금 제가 저번에 그저께였었나요? 어제 그저께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공개 방송을 했었죠. 뭐 그때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방송 들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 월봉을 보게 되면 20개월 그렇죠? 20개월 이평선에 해당되는 그렇죠? 이 센터 라인 거기를 지금 뭐 저번에 살짝 이탈은 했었습니다만 아직 이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47,000원 정도의 자리가 상당히 강한 지지선이 있어요. 47,000원 라인대가 그렇죠? 강한 지지선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지지대를 갖고 있죠. 그렇죠? 요 라인대에서 지지를 갖고 있단 말이죠. 여기. 그래서 47,000원 자리가 아주 쉽게 무너질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한번 무너지면 본물이 터지는 거예요. 본물이 터진다. 근데 저는 이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차피 삼성전자가 이게 안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안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장이 예,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삼성전자가 빨리 무너지는 게 오히려 바닥에 근접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얘기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그 삼성전자의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물론 이거는 지금 뭐 장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좀 일부 뭐 외국인 창구에서 조금 매수가 들어온 거로 지금 저한테는 잡혀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끝나 봐야 되는데 설사 매수가 들어와 있는 거로 잡혀 있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 52만 9천 주 어저께 삼성전자를 외국인 창구에서 1140 그쵸? 1144만 7,900주 이상 매도를 줬어요. 근데 뭐 지금 50만 주 매수 들어와 있다. 정말 우스운 것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제가 저번에도 제가 그저께 그 야간 그 공개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내려갈 가능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뭐 거기까지 무조건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었었죠. 얼마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거는 별 이득이 없습니다. 뭐 이득만 없으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더 큰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가 47,000원 라인대가 워낙 지금 단단한 지지선 라인대가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진 않지만은 한번 거기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본물이 터질 수 있다. 본물이 터지면 그때는 상당히 지수도 크게 밀리고 또 다른 종목에도 영향을 미치죠. 다른 종목에도 당연히 지수가 크게 밀리면 다른 종목은 뭐 안 밀리겠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오늘이 이제 여러분들 3월 그죠? 3월 10 오늘이 3월 18일이죠. 그렇죠? 3월 18일 맞죠? 맞습니까? 3월 18일.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3월 달이 지나면 이제 4월로 넘어가죠. 4월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1분기에 대한 실적들 발표가 아마가 아니라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뭐 지금 삼성전자가 1분기의 실적을 언제 발표하냐? 뭐 이거는 뭐 지금 날짜가 지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1분기에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기업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그 코로나19에 대한 그러한 영향에 의해서 상당히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어떤 종목은 상당히 쇼크를 받을 정도의 실적이 악화될 수도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분명히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저번에 뭐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삼성전자의 특히 그 랜드프레시 그렇죠? 랜드프레시 이쪽의 가격 최근에도 보게 되면 랜드프레시 가격이 조금 작년에 많이 하락했던 그런 바닥을 찍고 가격이 최근에 조금씩 상승한 거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랜드프레시의 어떤 가격 상승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실적에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저번에 제가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1분기에 이 코로나19에 의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어떤 경제 활동이 거의 이제 스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적 발표를 뭐 4월달 돼서 실적이 나와봐야지 알겠지만은 사실 이제 만약에 4월달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그 어닝 쇼크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되면 그때 또 충격을 받으면서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 1분기의 실적이 코로나19 때문에 나쁠 것이다. 이거는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2분기도 2분기라는 건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이 되겠죠. 2분기에도 그 코로나19에 의해서 실적 개선은커녕 실적이 더 나빠질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현실화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농사 다 끝난 거다. 올해 농사가 망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뭐 다들 인식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뭐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뭐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폭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마다 그 반등, 그렇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술적 반등을 우리가 이제 바닥 짚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됩니다. 사실 지금 오늘만 해도 지금 외국인들, 그렇죠?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3천억 넘게 매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시 57분이죠.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또 외국인들은 대략적으로 지금 6천억 이상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오후 돼서 갑자기 매도를 하던 거를 매수로 전환한다면 몰라도 지금 현재의 흐름대로만 본다 그러면 오늘도 5천억은 당연히 넘을 것이고 6천억, 7천억 이상 매도 규모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그렇죠. 지금 금융투자라든지 그렇죠. 보험투신 하다못해 지금 연기금이 뭐 매도를 많이 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연기금도 소폭 매도를 하고 있죠.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시장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제가 제 유튜브에 올려진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그저께 제가 야간에 라이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뭔가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최소한도 지금 3월에는 오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도 제가 볼 때 어려울 것이다. 뭐 빠르면 한 5월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그거는 제 어떤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너무 여러분들이 뭐 그렇죠? 바닥을 의식하면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고민이나 갈등 그런 것들은 아직은 할 때가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편하게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뭐 들어갈 게 적당치 않은 자리인데 괜히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들고 있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뭐 다들 들고 있는 종목이 계시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저기 위에서 그렇죠. 저기 위에서 물량을 뭐 줄였거나 현금화했다면 몰라도 이게 또 뭐 손실 날 대로 난 상황인데 그거를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사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참 물론 뭐 일정 부분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손절도 타이밍을 놓친 거죠.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이밍은 이제 확실히 놓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래저래 하여튼 뭐 고민할 그런 위치는 아니다. 그냥 불편하지만은 그렇죠. 장이 뭐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니까 불편하지만은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좀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관망하면서 보내는 게 좋을 수 있다. 제가 저번에 그저께 뭐 어느 분께서 그런 질문도 하시더군요. 제가 뭐 질문을 안 받겠다 그랬는데
그럼 코덱스 인버스를 매수해도 되겠느냐? 물론 저는 이제 뭐 이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장이 추가적으로 지금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뭐 굳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 뭐 코덱스 인버스를 뭐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코덱스 인버스 별로 저는 매력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장이 밀리면 이제 코덱스 인버스는 이제 올라가는 어떤 그 올라간 갈 수 있는 거죠. 시장이 밀리면요. 역으로 이제 코덱스 인버스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어차피 시장이 떨어지면 인버스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버스도 사람이 사야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사실 매력이 별로 없고요. 원래 이제 이 인버스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선물에서도 보게 되면 콜이나 풋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파생해서. 근데 이런 인버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사실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주식을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의 이 고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6만 원대나 뭐 5만 원 저기 7천 원, 8천 원 이럴 때 이런 거를 뭐 그 가격대에서 삼성전자를 내가 만약에 아니면 뭐 SDI든 어느 다른 주식을 뭐 샀단 말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삼성전자나 SDI나 뭐 다른 주식 LG화학이든 무슨 주식이든 샀는데 이 주식이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 주식은 떨어지면 손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혹시 이게 내가 삼성전자를 샀는데 이게 떨어지면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건 지수가 밀리면 얘도 같이 밀리는 게 우리가 통상적인 그렇죠 지수 연동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그러면 혹시 안전장치로 내가 코덱스 인버스도 조금 같이 좀 사놔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가장 그 정석이죠 정석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코덱스 인버스를 주식이 뭐 그런 안전장치를 해놓은 게 아니라 주식은 이제 주식대로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그런데 이제 코덱스 인버스를 지금 매수하겠다. 물론 제가 볼 때 분명히 시장은 그렇죠. 더 밀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보지만은 이미 이제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도 이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얘가 여기서 보게 되면 6,100 그렇죠? 6,100원대에서 6,100원대가 이게 언제였습니까? 2월 그렇죠? 2월 중순 2월 14일 때인가요? 근데 지금 그때가 6천 얼마였는데 지금 뭐 현재 뭐 8,110원이에요. 근데 뭐 이게 뭐 많이 올랐다 적게 오른 건 아니죠. 그렇죠? 거래량도 활발했고. 그런데 최근에 이런 그 인버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수가 고점에서 밀리기 전에 내가 인버스를 샀다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성 있고 좋은 그런 자리가 되죠. 근데 지금 최근의 장세는 상당히 변동폭이 크잖아요. 떨어질 때 크게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또 반등이 나올 때는 또 제법 강한 반등이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코덱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지금 현재 추가적인 어떤 지수 하락이 분명히 제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뭐 인버스를 만약에 산다 그러면 인버스를 살 수도 있는 것도 물론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확실히 매력은 떨어진다. 지금 자리에서의 매수는 매력은 떨어진답니다. 뭐 제가 인버스를 사면 손실이 난다 이런 의미보다는 매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 뭐 제가 오늘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시장이 이성이 지배하는 시장이 아니라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이다. 이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어떠한 경기 부양책을 써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갖게 될 것이다. 제가 그랬죠. 갖고 있는 금 채권도 다 판다. 그런 걸 보면 그거는 지금 현재 공포에 지금 지배되고 있는 게 현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모습이다. 그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100회 그렇죠? 뭐 100가지 무슨
대책을 내놔도 잘 먹히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제약회사에서, 그렇죠? 큰 제약회사에서, 믿을 수 있는 제약회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약이, 확실한 치료약이 개발됐다. 그런 만약에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뭐 시장이 폭등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뭐 그런 뭐 연구하고 있다. 뭐 어떤 그렇죠? 회사에서 지금 현재 뭐 효과가 상당히 좋은 그런 물질을 지금 찾아냈다. 하지만은 그게 100% 지금 그렇죠? 치료약으로 지금 인정받은 상태도 아니고, 또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게 나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공포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 뭐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봅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좀 어려운 장세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1분기의 기업들 실적이 이제 최소한도 3월달 지나고 이제 4월달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기업들 실적이 이제 슬슬 발표가 될 텐데, 그때 또 한 번의 시장 충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삼성전자가 그때도 버틸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물러갑니다.